안녕하십니까. 본 웨비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시고 실제 인프라를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실 때 클라우드 자원 및 비용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멀티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플랫폼의 요구사항과 이러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발된 베스핀 글로벌의 멀티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인 옵스나우시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멀티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프라를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두 개념이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인프라 운영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하나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를 사용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멀티 클라우드는 워크로드가 하나의 클라우드 내에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형태이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워크로드가 서로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 간 또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인프라 간의 연결을 통해 구성되어 동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어플리케이션의 인프라 아키텍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인프라의 워크로드를 구성하고 서로 연결하여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DG의 2018년 IT 산업 예측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는 기업의 클라우드 관련 지출이 현재의 2배 이상 증가하고 90% 이상의 멀티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같은 해도 2019년까지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70%는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IT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기업,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는 기업은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꼭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멀티클라우드를 고려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멀티클라우드의 장점일까요? 기업들이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는 주요 이유는 첫 번째로 특정 클라우드 벤더에 대한 종속성 탈피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벤더에 대한 인프라 락인을 회피하고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우수한 클라우드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클라우드 벤더의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클라우드 벤더 이중화를 통해서 고객의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정상적인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클라우드 벤더에서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파스, 사스 형태의 우수한 서비스들을 벤더 제약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고객들이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유연성, 민첩성, 안정성의 증대입니다. 이는 위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급변하는 IT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클라우드를 제약 없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비즈니스의 구현이 빨라지고 인프라의 제약이 최소화되므로 유연하게 비즈니스를 위한 워크로드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멀티클라우드 전략은 고객의 IT 인프라에 대해 클라우드 벤더가 아닌 고객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고객 어플리케이션별 최적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대세이며 장점이 많은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은 전통적인 물리서버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고객이 직접 설정해야 할 항목도 많습니다. 더불어 더욱 어려운 부분은 각 클라우드 벤더별로 운영 특성과 서비스 형태, 인프라 설정 방식 등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각 벤더에서 이해하게 하는 운영 활용 측면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 경험과 학습을 통한 관련 지식 축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 지식과 운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면 인프라 운영, 관리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복잡도만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일 클라우드 벤더에 대한 서비스 이해와 운영 능력을 마스터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의 클라우드 활용을 마스터한 이후 멀티클라우드를 활용하시고자 한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운영 관점에서는 적절한 통합 운영 거버넌스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운영 도구를 확보하는 것이며,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점에서는 가급적 클라우드 벤더 간 이전이 가능한 범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향후 더 나은 조건의 클라우드 벤더로 서비스 이전이 손쉽도록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기에 앞서 멀티클라우드 자원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의 계정 특성인데요. AWS의 경우 최초 가입할 때 만들어진 루트 계정이 있고, 또한 IAM 계정이라고 해서 하위의 권한들을 설정한 하위 계정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들은 리소스에 접속할 수 있고 클라우드를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AWS 오거나이제이션 개념인데요. AWS의 경우 다수의 계정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계정들을 정책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계정 관리 정책은 이 오거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통합 빌링 또한 이 오거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페이어 계정과 링크드 계정입니다. 통합 빌링을 할 경우에는 최상의 빌링을 처리하는 계정을 페이어 계정이라고 하고, 하위에 빌링을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하위 계정들을 링크드 계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과 차이나 계정이 상이한데요. 이 부분은 AWS의 경우 글로벌 서비스와 차이나에서 운영하는 차이나 AWS 서비스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정 또한 서로 호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저입니다. 애저 같은 경우는 웹 다이렉트 계정, CSP 계정, EA 계정이라는 세 가지 계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 다이렉트는 여러분이 애저 웹 콘솔을 이용해서 접속하여 직접적으로 가입해서 사용하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CSP 계정은 기업 고객을 위한 계정으로서 AWS 파트너들을 통해서 계정을 부여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EA 계정의 경우 고객이 AWS로부터 약정 계약을 통해서 대량의 비용을 선납하고, 이를 통해서 할인을 적용받는 개념입니다. EA 계정은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계정입니다. 애저 또한 글로벌과 차이나 계정이 상이하고요. 마지막으로 GCP입니다. GCP의 경우 최초에 가입하였을 때 구글 계정이라는 계정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에 프로그래밍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위에 서비스 계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또한 IAM 계정도 개념이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특이한 점은 오거나이제이션, 폴더, 또한 프로젝트 이런 3단계의 계층적 자원관리 개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링 개념인데요. GCP는 빌링 계정이 또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구글 계정, 서비스 계정, 빌링 계정, 또한 계층적 자원관리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별 자원 정보 수집을 위한 권한 부여 방식의 차이입니다. AWS의 경우 IAM별로 키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액세스 키와 시큐리티 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키 파일을 가지고 API라든지 CLI라든지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자원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AM 롤 설정을 가지고 자원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IAM 롤 같은 경우에는 역할별로 자원 접근 권한을 생성하여 IAM 계정 또는 자원에 매핑하여 권한 관리를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IAM 롤 기반의 개념은 사실 모든 클라우드 벤더들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애저인데요. 애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또한 이를 이용한 토큰 발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원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IAM 롤과 비슷한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개념이 있고요. GCP 경우는 서비스 어카운트 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비스 키를 의미하는 건데, 이 키를 통해서 자원에 접속할 수가 있고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IAM 롤을 또 부여하여 적절한 권한 관리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별 청구 및 비용 데이터 수집의 특성입니다. AWS의 경우 온디맨드 개념이 있고 리저브드 인스턴스라는 약정 할인 계약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요금의 경우는 계층화되어 요금이 과금되고 있습니다. 즉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요금이 좀 할인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빌링 데이터에 대한 특성입니다. 빌링 데이터의 경우 디테일드 빌링 데이터와 코스트 앤 이슈지라는 빌링 데이터 형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두 데이터 모두 CSV 형태의 데이터고 S3에 적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이러한 S3에 적재된 빌링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세한 비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페이어 계정과 앞서 말씀드린 페이어 계정과 링크드 계정인데요. 모든 비용 데이터가
페이어 계정에 통합해서 청구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트너 리세일 개념입니다. 모든 클라우드 벤더들이 제공하는 개념인데요. 고객들은 파트너를 통해서 클라우드 자원을 구매하게 된다면 파트너를 통한 기술 지원과 일정의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애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저 또한 온디맨드 금액과 RI 옵션이라는 개념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웹다이렉트, EA, CSP 계정별로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계정별로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링 정보 자체가 API로 제공되는데 단가 정보, 사용량 정보 이 두 가지 정보가 별도로 제공되므로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실제 비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CSP는 파트너 계정으로서 파트너들이 발급하는 그러한 계정의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 계정으로 비용이 수집되고 파트너를 통해서 비용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GCP입니다. GCP도 온디맨드로 비용이 청구되지만 사용량이 일정하고 지속되면 자동으로 할인되는 그러한 개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링 계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이고요. 또한 빌링 계정이 프로젝트별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빌링 계정을 다수로 만들고 또 그 하위에 또 추가적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매핑하여 빌링 정보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링 정보는 빅쿼리나 CSV 파일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멀티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클라우드별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멀티클라우드 운영의 어려움은 각 클라우드 벤더별 관리 콘솔, 포털 등이 상이하고 관리해야 할 항목도 매우 다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인프라 담당자가 AWS, 애저, GCP 클라우드를 모두 관리해야 하고 계정도 수십, 수백 개에 달한다면 사실상 물리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전체 인프라 현황이 한눈에 잡히지 않고 인프라 관련 요청 대응도 느려질 것입니다. 또한 휴먼 에러의 여지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멀티 클라우드 운영 환경에서 자원 및 비용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아마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우선 8가지 요소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인프라 자원 통합 현황 관리입니다. 클라우드별, 계정별, 지역별로 분산된 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별 예산 및 비용 모니터링입니다. 각 클라우드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통제하고 사용량, 비용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 보안 정책 수립 및 보안 관리입니다.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의 보안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고객이 설정해야 할 보안 영역에 대해서 정책 기반의 자동화된 관리 툴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클라우드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클라우드별 과금 정책을 이해하고 또한 사용량 기반의 적절한 비용 절감 도구가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시지 및 코스트 트렌드 기반의 인사이트 제공입니다. 인프라 담당자는 중장기 인프라 수요 및 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적절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클라우드 운영 거버넌스 수립 및 통제입니다. 분산된 인프라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방안도 꼭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서비스 단위의 인프라 관리입니다. 클라우드 내에 있는 개별 서비스 단위로 클라우드 자원 및 비용을 구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관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입니다. 분산된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클라우드 인프라의 제약 없이 실시간 장애 모니터링과 일원화된 인시던트 관리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멀티 클라우드를 잘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제공하고 멀티 클라우드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입니다. 주요한 요소로 멀티 클라우드 정보를 수집하고 자원 및 비용을 통합 관리하고 보안 거버넌스 운영을 도와주며 통합 모니터링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된 관리 도구로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클라우드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발된 베스핀 글로벌의 옵스나우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셋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어셋 매니지먼트는 멀티 클라우드로 분산된 자원들에 대한 통합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코스트 매니지먼트 서비스입니다. 멀티 클라우드의 비용을 통합적으로 청구 관리할 수 있고 또한 비용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니터링 앤 언론나우 서비스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장애 모니터링과 또한 인시던트를 통합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로 IT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각종 태스크와 이슈 관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옵스나우 서비스의 첫 번째 특장점은 클라우드 사용 비용을 평균 30% 이상 절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컴퓨팅 자원을 추천해드리는 라이사이징 기능을 제공해드리며,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자원의 사용 이력을 기반으로 약정 할인 옵션인 즉 RI 구매를 제안해드리는 RI 추천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 클라우드 운영 시 비용 관리를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각 클라우드별, 계정별, 월 청구 내역을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일별 비용 트렌드 및 상세 비용 내역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번거로운 멀티 클라우드 비용 관리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로 옵스나우를 활용하시면 멀티 클라우드 자원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의 운영 플랫폼을 통해 분산된 클라우드 벤더별, 계정별, 리전별 자원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옵스나우는 AWS, 애저, GCP, 알리바바 클라우드 등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AWS, 애저,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별도의 중국 리전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옵스나우의 자원 관리의 특장점으로는 멀티 클라우드 통합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서비스, 부서, 워크로드별 자원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 그룹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관된 자원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서비스하는 릴레이션 맵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옵스나우 서비스의 세 번째 특징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비스 장애인지 및 복구 시간을 5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모니터링과 연계된 언론나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론나우는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와 클라우드 와치, 애저 모니터와 같은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와 연계하여 인시던트를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분산되고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통합 인시던트 관리는 장애인지 및 전파에 대한 관리 효율을 높이고 인시던트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언론나우에서는 모니터링 도구에서 발생하는 중복된 알람을 제거하고 인시던트를 처리할 각 인프라별 담당자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파 채널 및 라우팅, 에스컬레이션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멀티 클라우드 운영 환경에서 인프라 장애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옵스나우 주요 기능에 대한 간단한 시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옵스나우의 멀티 클라우드 자원 관리 측면의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셋 매니지먼트의 통합 대시보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계정과 전체 클라우드와 각 클라우드의 계정별 현황을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운영하고 있는 전체 클라우드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이 운영하는 서비스나 조직 단위의 자원을 매핑하여 서비스 그룹별로 자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서비스 그룹별로 현재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릴레이션 맵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WS EC2 자원들이 조회된 상황에서 특정 EC2 자원에 대한 릴레이션 맵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릴레이션 맵의 경우
특정 자원에 연결된 연관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해 보여주기 때문에 자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VPC별로도 자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VPC에 어떠한 자원들이 매핑되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리소스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객이 AWS, Azure, GCP를 사용하고 있을 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찾아주고, 이러한 자원들을 효율화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세이브 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C2 2개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추천이 되었고요. 이러한 자원들을 삭제하였을 때 얼마의 비용이 한 달간 절약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사이징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라이사이징 기능은 특정한 컴퓨팅 자원이 과다하게 고사양으로 설정되고 있었거나 아니면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여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고객께서는 사용하지 않는 자원은 터미네이트 하거나, 또한 과다하게 높은 스펙의 자원은 스케일 다운하여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비용 관리 측면에서의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스나우에서는 각 클라우드 비용에 대해서 데일리 비용 트렌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께서 이상한 비용이 청구되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비용들을 각 벤더별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비용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벤더별 청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 내역에 대해서는 벤더별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벤더 내의 개별 계정별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애저에 2개의 서브스크립션을 사용하고 있다면 통합적인 비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 서브스크립션 비용도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께서는 어떠한 비용이 어떻게 지불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RI 추천에 대한 부분이고요. 현재 RI 추천은 AWS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화면에서는 다양한 RI 추천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특정한 추천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서비스를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조회 기간 동안의 시간별 자원 현황, 자용 이용 현황을 시각화해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RI 추천이 왜 일어났는지를 고객께서 인지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과는 노멀라이즈 팩트 기준으로 20이라는 숫자가 최적의 RI 구매 수량으로 추천이 되었고요. 그 사유는 위와 같이 고객께서 특정 기간 동안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20만큼의 RI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게 가장 비용 효율적이라는 결과인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옵스나우의 특장점에 대해서 데모 시연을 하였습니다. 저희 옵스나우 서비스는 트라이얼로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